안녕하세요. 다세듀 원장 최종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과목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은 전기 응용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공사 재료예요. 그러면 전기 응용에서는 뭘 배울까요? 말 그대로 전기를 응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응용하는 전기가 뭐가 있어요? 이 촬영장에도 보시면 조명이 있습니다. 빛에 전기를 응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우리가 뭐 난방을 하거나 혹은 뭐 제철 회사에서 용광로 이런 것 있죠. 그런 곳에 열을 발생하는 곳에도 전기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름에 선풍기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전동기에도 전기를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주 응용되는 것이 전기철도가 있습니다. 철도, 전기철도죠. 그리고 뭐 요즘에 전기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 배터리 이런 것 있죠. 이것도 모두 전기화학으로서 전기를 응용한 겁니다. 그리고 인버터, 컨버터 이런 자동 제어 부분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 응용 부분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명, 1장 조명, 2장 전열, 3장 전동기, 4장 전기철도, 5장 전기화학, 그 다음에 6장에 자동 제어 이런 파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기 응용 파트고요. 그 다음에 공사 재료는 뭘까요? 전기를 갖고 이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 공사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철탑도 있고 전주도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전봇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 이런 부분들이 공사 재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부분에 대한 공부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뭐 수업에 임하기 전에 이 공부 방법을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목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 필기 과목 있죠. 뭐 전기 자기학이나 혹은 회로 이론이나 전기기기 전력공학 법까지 모든 과목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범위가 가장 넓고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을 공부하시기는 힘드실 거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시험에서는 깊이 있게 안 나옵니다. 뭐 관연도 문제 출제 비중도 높고 약간 얕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 뭐 용어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여러 과목을 합쳐놨다고 해서 부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해보시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막연히 그냥 너무 쉽게만 보고 공부하시면 또 안 되겠지만은 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5과목 전기 설비 과목과 유사한 그런 공부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장 조명공학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명입니다. 조명은 뭐냐면 빛이죠, 빛. 예, 빛입니다. 우리가 조명의 기초에서 첫 번째 빛과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전자파에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은 뭘까요? 우리가 자기학 과목을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도 배우지만은 자기학에서 파장이란 것은 파장은 주파수분의 속도가 됩니다. 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속도는 뭐예요? 단위가 미터 퍼 세커죠. 미터 퍼 세커입니다. 주파수는 뭐예요? 주기분의 1입니다. 주기분의 1. 따라서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에요. 회로 이론에도 나오죠. 그래서 세커분의 1을 하면 약분이 되어서 파장의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파장의 단위는 미터. 예. 그래서 여기에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른 뭐 파장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외울 수가 없죠. 예. 여기 보면 뭐 우주선, 감마선, 뭐 X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표에서 이 그림에서 친근한 거 한번 보세요. 자외선 들어보셨죠? 자외선. 네. 그 다음에 적외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자외선과 적외선 이 사이에 있는 거 보니까 파장이 380 나노미터부터 760 나노미터까지입니다. 이걸 뭐라 할까요? 학교 때 배우긴 하셨을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를 좀 유식하게 뭐라 할까요? 눈에 보이는 거리를 뭐라 그래요? 가시거리라 그러죠. 가시거리.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전자파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파장 중에서 380 나노미터부터 760 나노미터까지의 파장을 가지는 것을 뭐 가시광선이라고. 우리가 보세요. 조명, 뭐 밥을 우리가 왜 먹어요? 우리 일을 왜 해요? 먹고 살자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명을 왜 합니까?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자파의 파장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가시광선 부분이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자외선과 적외선 들어는 보셨죠? 자외선은 보통 우리가 어떤 곳에 사용해요? 화학, 살균 하는데 자외선 사용하고, 적외선은 우리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 전열 같은 거 할 때 적외선 가열, 적외선을 통해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은 온열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조명을 하고 있고, 조명의 주인공은 여기에 있는 전자파 중에서, 파장 중에서도 뭐다? 가시광선이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중에서 제가 뭐 당장 뭐 가시광선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약간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표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가시광선은 380 나노미터부터 760 나노미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하셔서 그런데 파장이 지금 단위가 나노미터입니다. 나노미터. 네, 나노미터. 우리가 미터가 있고요. 미터가 있고, 밀리미터 얼마예요?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 있죠.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밑에 뭐요? 나노죠.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네, 이만한 거리다, 길이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전자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자파, 뭐 가시광선을 포함한 자외선, 적외선 모두를 포함하는 전자파의 성질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뭐 쓰면서 외우고 하시고 그럴 건 없습니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직진의 전파성을 갖고요. 직진, 피해가면서 얘기 안 하고 직진의 전파성을 갖고, 밀도가 다른 물질에 부딪히면은 빛도 그렇죠. 빛 어떻게 해요? 반사를 합니다. 반사. 그래서 반사 및 굴절이 일어납니다. 전자파의 속도는 공기 진공 속에서 얼마? 이것은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알았습니다. 뭐라고 알았느냐?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 속도요. 그거를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얼마? 속도 얼마? 3 곱하기 10의 8승. 이런 속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 공부하지 않으셔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자파는 밀도가 큰 물질 통과 시 속도는 감소합니다. 밀도가 큰 물질을 통과하면 속도는 감소하겠죠. 하지만 뭐 주파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잘 보기 위한 조명의 조건. 우리가 조명 공부하기 때문에 물체를 잘 보기 위한 조명의 조건도 읽어보시면은 그냥 이런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충분히 밝을 것. 아니, 물체를 잘 보기 위한 조명의 조건 첫 번째, 충분히 밝을 것입니다. 맞죠? 물체의 크기가 클 것. 물체의 크기가 크면 잘 보이겠죠? 대비가 클 것. 우리가 어둡고 아니고 어둡고 하얀 밝으면은 당연히 더 잘 보일 겁니다. 대비가 크고, 보는 시간이 길 것. 훅 지나가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보는 시간이 길 것. 이런 것이 물체를 잘 보기 위한 조명의 조건이니까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은 뭐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요. 가장 중요한 거.
조명에서 별표 5개고요. 이건 실기에서도 나오고요. 조명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조명. 우리가 전기 응용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꽤 나옵니다. 꽤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 나오는 조명의 용어 관련된 계산 문제가 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혀있지 않으시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기를 위해서 혹은 실기를 위해서도 여기에 나오는 조명 기초 용어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속입니다. 광속. 이거는 빛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빛 자체. 그냥 빛이 광속이다. 광속이 많으면 빛이 많다. 그러면 밝다. 광속이 작으면은 빛이 적다. 그러니까 어둡다. 이렇게. 이 광속이 조명 용어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또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이 표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것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광속은 우리가 F라 하고 단위는 루멘입니다. 단위는 루멘. 그 다음에 빛의 크기. 간단하게 광속은 빛 자체다. 광도는 우리가 I라고 합니다. I고 단위는 칸델라라고 합니다. 단위는 칸델라. 광도는 뭐냐? 광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광속이 뭐냐? 입체각당 광속이 됩니다. 입체각 뭐라고? 우리 입체각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죠. 오메가 분의 광속 F가 광도가 됩니다. 조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 단어 나오면 괜히 귀가 쏠깃하고 반갑고 그 순간부터 조금 더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 용어, 전기뿐만 아니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죠. 아는 단어 나오면 괜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용어를 좀 더 많이 알면은 공부가 더 수월하고 재미가 있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용어에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아유, 광도, 조도 나왔는데 에이, 그냥 문제는 풀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용어에 더 깊이 많이 알수록 공부도 진행도 더 잘 될 겁니다. 조도입니다. 단위는 뭐다? 룩스예요. 룩스는 면적당 입사 광속. 뭐야? 얘는 뭐다? 면적당 S분의 광속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광속이 주인공이다. 빛 자체다라고 했죠. 그럼 광도도 광속으로부터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눈 것이고 조도는 뭐다? 광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휘도입니다. 휘도는 휘가 어떤 휘냐면 빛날 휘입니다. 빛날 휘. 그럼 정도 뭐요? 합치면 뭐다? 빛나는 정도요. 제가 조명을 이렇게 봅니다. 조명을 이렇게 보면은 눈부시죠, 맞죠? 그래서 오래 못 봅니다. 어떤 조명은 눈부실 것이고 어떤 예를 들어서 글러브를 이렇게 씌워놓은 그런 조명은 눈이 덜 부실 겁니다. 쳐다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명에서 빛나는 정도요. 빛나는 정도고 얘는 기호를 B를 씁니다. 단위는 얘는 뭐요? 칸델라 뭡니까? 광도죠, 광도. 면적당 광도입니다. 면적당 광도고 1제곱미터당 광도를 니트, 1제곱센티미터당 광도를 스틸브라 하고요. 휘도는 빛나는 정도. 얼마나 빛나느냐? 광속 발산도는 R이라고 합니다. 광속 얼마나 발산하느냐, 내보내느냐 하는 거죠. 근데 R이고요. 단위가 뭐냐면 루멘 퍼 제곱미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얘도 보시면 광속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조도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조도 단위가 뭐예요? 조도의 단위가 룩스인데 광속 발산도의 단위는 뭐다? 룩스에 R이 붙습니다. 그래서 룩스의 레드룩스가 되고요. 이것은 단위 면적당 나가는 비트량. 조도는 뭐냐면 똑같아요. 조도도 면적당 광속이니까 루멘 퍼 제곱미터예요. 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조도는 빛을 내보내면 받는 부분 있죠. 받는 부분의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면적은 받는
부분의 면적이 되고요. 광속 발산도는 루멘퍼 제곱미터요. 내보내는 그 있죠, 조명. 내보내는 부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보면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광도는 광속으로 구하고 조도도 광속으로 구합니다. 맞죠? 광속 발산도도 광속으로 구하고 휘도는 광도로 구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광도를 광속으로 구하기 때문에 일단 광속에 대해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이 잡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속을 바탕으로 광도, 조도, 광속 발산도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한 광도를 통해서 휘도, 이런 조명 용어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광속부터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속이에요, 광속. 광속 뭐냐면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빛의 양입니다. 복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 했던 전자파 있죠. 그것이 에너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에너지를 내보내는. 우리가 전도 들어보죠. 전도 뭐예요? 고체에서 에너지의 전달입니다. 열의 이동이에요. 대류는 뭐예요? 대류는 기체나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이고요. 복사는 빛이죠, 빛. 빛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입니다. 빛의 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 시간에 내보낸 에너지로 보는 빛의 양이고, 가시범위, 말씀드렸죠? 가시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시광선, 가시범위의 방사속을 눈의 시감의 기초를 두어서 측정한 것인데, 여기 방사속이 뭐냐면 뒤에서 나옵니다.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요.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를 방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속은 근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표현이 어렵죠. 뒷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좀 내공이 쌓이셔야, 야, 광속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은 용어들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숙제가 덜 되신 상태에서, 아니, 한국말인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위 시간에 복사되는 빛의 양이 그냥 빛의 에너지예요. 그냥 빛의 양입니다. 빛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공식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전기 응용 과목에서 적분을 할 경우는 없겠죠. 이걸 주고 나서 적분을 하시오는 아니고, 혹시라도 이 공식 자체만이라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적분을 하는데, 앞에서 380에서 760 나노미터 뭐예요?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였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에 대해서 복사속, 그 다음에 비시감도, 이런 것들을 모두 적분을 해서 빛의 최소 일당량으로 나눈 건데, 이런 계산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태, 폼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광량은 뭐냐면 총 빛의 양입니다. 우리가 빛의 양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빛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가렸어. 그럼 빛이 적게 오겠죠. 그럼 광속은 그때마다의 햇빛이 내리쬐고 있을 때 빛의 양, 구름이 가렸을 때 빛의 양, 이런 그때마다의 빛의 양을 광속이라 하고요. 광량은 뭐예요? 하루 종일 내려온 빛의 양입니다. 햇빛이 쬐일 때도 그렇고, 구름 위로 가렸을 때도 그렇고, 그것을 모두 적분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총 빛의 양, 하루 동안 빛이 얼마나 왔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개념 아닙니다. 광속이었고요. 광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빛의 양이다, 그냥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도가 있습니다. 광도. 단위 시간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의 양. 입체각으로부터 나오는 가시광선의 양인데, 우리가 입체각에 대해서 회로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체각은 우리가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단위는 스테라디안을 쓰죠. 오메가고 스테라디안입니다.
입체각 말고 우리가 라디안 있죠? 라디안, 호도법 라디안. 뭐요? 라디안은 뭐다? 반지름 분의 뭐래요? 원주죠, 원주. 원주면 그래서 원은 얼마? 원은 R분의 원의 한 바퀴 둘레 얼마? 2파이 R이죠. 그래서 원은 2파이. 반원 얼마? R분의 파이 R이니까 얼마? 파이. 라디안은 이렇게 됐습니다. 반지름분의 원주. 입체각은 뭔가? 입체각. 스테라디안이라고 하면 스테라디안. 뭐다? 반지름의 제곱분의 면적입니다. 입체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제곱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입체각 오메가를 보세요. 9입니다. 9. 9는 반지름의 제곱분의 9의 면적 얼마요? 9의 면적은 9. 원 말고 9. 9는 4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9의 입체각은 4파입니다. 광도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9의 입체각은 4파이. 반구는 얼마고? 반구. 반구는 반이니까 얼마? 2파이가 됐죠. 2파이. 원통은 파이 제곱입니다. 파이 제곱. 원은 뭐예요? 원. R 제곱분의 파이 R 제곱이죠. 원은 얼마다? 파이가 됩니다. 원의 입체각은 파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세요. 얘는 원뿔이죠. 원뿔. 원뿔의 입체각 얼마? 오메가는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스테라디안으로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전기에서는 원뿔 형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전기 자기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주 나오는 공식입니다. 원뿔의 입체각은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광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광도는 뭐다?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체각에 대한 값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9는 얼마? 4파이. 반구는 얼마? 아유 반이니까 2파이. 원통 있죠? 형광등이 원통이잖아요. 그래서 원통도 형광등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원통 얼마? 원통은 파이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원은 파이. 그 다음에 뭐 원뿔은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모두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광도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오메가분의 F 광속을 입체각으로 나눈 것이고 단위는 칸델라를 사용합니다. 칸델라. 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도가 있습니다. 조도 들어보셨죠? 조도는 단위 면적에 입사되는 광속인데 보세요. 광속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광속의 밀도입니다. 왜? 광속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 조도 부분에서 이렇게 요런 부분이 있고요. 조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명은 요런 작은 곳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룩스의 조도를 낸대요. 어떤 조명은 엄청 크죠? 큰 데서 100룩스의 조명을 낸대요. 면적은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작은 조명이 더 많은 빛을 낸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조도는 우리가 광속 자체는 만약 광속이 얘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어떻게요? 얘는 크고 얘는 작잖아요. 그래서 광속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도의 개념을 갖고 오는 거죠. 조도. 그래서 면적당 얼마나 많은 빛이 오느냐 그것을 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속의 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조도. 그래서 조도가 많다, 크다. 뭐다? 그 부분에
빛이 밝다는 겁니다. 조도가 작다는 것도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조도는 빛을 받는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 밝기다. 그래서 광속이 이렇게 빛이 왔을 때 면적당 광속을 나타내는 것이고, 똑같은 면적에서 조도가 크다, 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위가 있는데 1룩스는 1제곱미터당 1루멘을 얘기합니다. 1제곱미터에 1루멘의 광속이 들어왔다 그러면 1룩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도의 단위가 하나가 더 있는데 1포토가 있어요. 포토, pH 단위로 쓰죠. 1포토는 1제곱센티미터당 1루멘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제곱미터당 빛이 하나가 있고요. 1루멘이 있고 1제곱센티미터당 빛이 1루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포토하고 룩스죠. 1룩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다? 10의 4승 룩스가 1포토가 되겠죠. 1포토는 이 작은 면적에 하나가 들어갔고 1룩스는 이 큰 면적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예요. 100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기억을 해주실 때 1포토는 10의 4승 룩스가 된다. 조도고요. 조도고 그 다음에 휘도가 있습니다. 휘도. 휘황찬란하다. 엄청 눈부시다. 빛날 휘자를 쓴다 그랬죠. 눈부심의 정도가 되고 휘도는 뭐다? 광도가 됩니다. 아이는 광도였죠. 광도를 면적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칸델라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씁니다. 칸델라 퍼 제곱미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이론 공부하지 않고 지금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휘도에서 I는 어느 방향의 광도입니다. S는 겉보기 면적이요. 이게 중요한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가 있다고 합니다. 구. 태양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태양이 원이에요, 구예요? 태양은 구죠, 구. 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태양을 봤을 때 얘가 원이에요, 구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태양 보면 그게 원으로 보이지 구로 안 보이죠? 그럼 겉보기 면적은 뭐냐면은 겉에서 보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고. 태양 자체가 누가 뭐래도 태양은 자체는 구지만 우리가 조명을 봤을 때 얘는 뭐다? 원입니다. 그 조명도 똑같아요. 조명도 어떤 동그란 조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조명은 구인데 구 형태의 조명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때 그 겉보기 면적은 원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때 S 여기 대입하는 면적 S는 있죠. 면적 S는 겉보기 면적을 대입해야 된다. 굳이만 우리가 휘도를 구할 때 겉보기 면적은 원을 대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위가 있는데 1리트가 있습니다. 리트는 1제곱미터당 1칸델라가 되고요. 1스틸브가 있습니다. 1스틸브는 1제곱센티미터당 1칸델라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도할 때 조도에서 룩스하고 그 다음에 포토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1포토는 10의 4승 룩스라 그랬죠. 얘는 뭐다? 1루멘 퍼 제곱미터였고요. 얘는 1루멘 퍼 제곱 센티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휘도에서 얘들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1리트는 1제곱미터당 1칸델라, 1스틸브는 1제곱센티미터당 1칸델라.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뭐다? 1스틸브가 10의 4승 리트가 됩니다. 1스틸브가 10의 4승 리트. 조도에서 했던 것처럼 1포토가 10의 4승 룩스인 것처럼
여기 제곱미터와 제곱센티미터의 관계에 의해서 10의 4승 1스틸브가 1리터보다 10의 4승 뭐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자주 나옵니다. 눈부심을 느끼는 휘도 한계. 휘도가 있는데 어떤 것은 눈부시고 어떤 것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그 휘도의 한계가 우리가 얼마로 두느냐? 0.5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 0.5 칸델라 퍼 제곱센티미터, 0.5 스틸브로 두는 겁니다. 눈부심을 느끼는 휘도 한계 시험에 그냥 나와요. 얼마인가? 0.5.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구광원의 휘도. 구광원의 휘도는 광도를 면적으로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면적이 얼마? 9의 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이지만 9는 자체는 9지만 휘도 바라볼 때는 이것이 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면적은 원의 면적인 파이 R 제곱이 된다. 파이 R 제곱분의 광도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광도 I가 뭐예요? 광도 I는 오메가분의 F죠. 9에서 오메가는 얼마요? 9에서 오메가는 앞에서 얼마나 그랬어요? 9의 입체각은 4파이 그랬죠. 4파이 분의 F가 됩니다. F. 그래서 I는 4파이 분의 F. I는 4파이 분의 F로 대입하니까 구광원의 휘도 구하라. 구광원의 휘도 구하라. 그러면 4파이 곱하기 파이 R 제곱분의 F 니트가 된다. 이런 관계가 조명에서 자주 나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광원의 휘도에서 입대 면적은 원이고 또 구광원의 광도 구할 때 입체가 오메가는 또 9를 기준으로 구하게 된다. 휘도의 개념이에요. 휘도 개념이 뭐 점광원이 이렇게 점은 어떻게 봤을 때 우리 9가라고 볼 수 있죠. 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원으로 보인다. 그 개념입니다. 원으로 보고 우리가 휘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 중에서 용어 중에서 마지막인 광속 발산도입니다. 광속 발산도는 단위 면적에서 나가는 빛의 양이에요. 나가는 빛의 양.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조명을 받는 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조명이 있으니까 조명에서 이렇게 빛을, 광속을 내보내게 되죠. 맞죠? 그랬을 때 조도를 구할 때 면적은 뭐냐면 조도를 구할 때 면적은 이 바닥 부분의 면적입니다. 조도 E는 S분의 F가 돼요. E는. 조도는 바닥 부분의 면적이에요. 광속 발산도도 마찬가지인데 면적분의 광속인데 그때 면적은 뭐냐? 광속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의 면적일까? 광속 발산도의 면적은 이 부분의 면적이에요. 이 부분의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면 광속 발산도 R은 A분의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면적분의 광속이고 면적분의 광속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조도는 받는 부분의 면적,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는 보내는 부분의 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는 뭐예요? 단위가 룩스, 광속 발산도보다 레드룩스가 되는 거죠. 다시 R은 A분의 F인데 DF, DA에서 F는 보내는 광원이고요. 광속이고 DA는 이 부분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 어렵진 않죠. 보내는 부분의 면적과 그 다음 받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서 광속 발산도와 조도가 구분이 된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한번 다시 이 개념적으로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용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방사라 그래요. 복사, 방사를
전자파로서 전파되는 에너지를 전자파 우리 앞에서 첫 번째니까 그림 그리면서 하죠. 우주선, 감마선 하면서. 그래 전자파라서 전파되는 에너지, 비터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자파로서 전파되는 에너지를 복사라 그러고 고체, 철 이런 부분 있죠. 고체에서 에너지의 전파를 전도라고 합니다. 액체나 그다음에 기체에서 전달을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하죠. 대류. 복사속, 방사속, 복사가 있고 복사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W. 복사속, 방사속은 뭐냐면 단위 시간당의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 단위가 뭐래요? 뭐예요 이거? 와트가 되죠. 와트. 우리가 보세요. 에너지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전력 곱하기 시간이 전력량이 에너지예요. 복사속은 뭐예요? 단위 시간당이니까 여기서 시간을 나눠주죠. 나눠주면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P가 남고요. 단위가 뭐가 돼요?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 에너지인데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 즉 전력과 똑같죠. 그 순간순간의 전개 힘, 전력과 똑같습니다. 복사속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가 되고요. 시감도 뭐예요? 감도 뭐예요? 감도 영어로 뭐예요? 센티비티 하죠. 감도.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시감도 뭐예요? 시는 뭐다? 보는 것. 보는 것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감도. 합치면 되죠. 그래서 어느 파장의 에너지가 비트로 느끼는 정도를 시감도라고 합니다. 시감도는 어느 파장의 에너지가 비트로 느끼는 정도인데 그냥 비트로 얼마나 밝게 느껴지는가, 얼마나 빛으로 밝은가 그런 느끼는 정도를 시감도라고 하는 겁니다. 시감도고 시감도 뭐요? 복사속분의 광소죠. 복사속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복사속 단위가 와트라 그랬죠. 와트라 그랬고 광속입니다. 광속을 복사속으로 나누는 것이 시감도인데 최대 시감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최대 시감도 680 1와트당 680 루멘을 나타내는 것이 최대 나타낼 수 있는 시감도고요.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은 황록색이고 555 나노미터입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최대 시감도는 680 루멘/퍼 와트.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은 황록색일 경우고 555 나노미터인데 보시고 이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나오죠. 여기 500입니다. 500이고요. 여기 600이에요. 그러면 520, 540, 560, 580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약 560이죠. 560인데 뭐다? 약간 적어요. 이 값이 얼마다? 555가 됩니다. 555. 네. 그래서 이 값 외워주시면 되고요. 최대 시감도일 때 파장은 황록색일 경우고 황록색 이 색깔이 뭐예요? 녹색이고 황색이죠. 녹색, 황색 중간이라서 황록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시감도는 뭐냐면 우리가 비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는 시감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비시감도, 시감도의 비율이다. 비교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감도가 아니란 뜻이냐 혹은 시감도의 비율이란 뜻이냐. 시감도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시감도가 아니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비시감도는 최대 시감도분의 이미 파장의 시감도입니다. 최대 시감도 얼마? 555 나노미터에 대한 시감도하고 680 있죠. 555 나노미터에 대한 시감도하고 이미 파장의 시감도 그 비율이 비시감도가 됩니다. 비시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하고요. 그리고 용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 잘 정리해 주시면은 시험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등 효율이 있습니다. 전등의 효율. 우리가 전등의 효율이요. 효율은 단위가 전등 효율 단위가 뭐요? 루멘/퍼 와트입니다. 루멘/퍼 와트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뭐다? 시감도의 단위하고 똑같습니다.
전동 효율이라는 것은 소비 전력에 대한 전 발산 광속의 비율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어디 형광등이 있다. 형광등이 있다. 100, 10. 예를 들어 10 루멘 퍼 와트다. 이렇단 말은 무슨 말이요? 1와트당 10 루멘의 광속을 발산한다는 거죠. 1와트당 10 루멘의 광속 발산합니다. 그럼 만 20와트 형광등이다. 20와트 형광등이다. 그럼 얼마? 1와트당 10 루멘이니까 20와트 형광등은 얼마? 20이니까 200 루멘의 광속을 발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1와트당 몇 루멘의 빛을 발생하는 조명기구냐, 그런 것도 나타나는 것이 전등 효율입니다. 전등 효율. 연색성 자주 나오는데요. 연색성이 우리가 영어로 뭐냐면은, 연색성이 좀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영어로 칼라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이 뭐냐면 구현한다, 연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색으로 얼마나 연출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빛은 뭐예요? 가장 좋은 빛은 태양빛이죠. 태양빛. 천연빛이고요. 우리가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육점에 가면, 우리 정육점 조명 어떻게 해요? 빨갛죠, 맞죠? 그러면 빨가면은 그 정육점 빨간 조명 밑에는 그 고기들 있죠.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빨갛게 보이고 더 신선해 보이고 더 맛있게 보입니다. 그럼 만약 그 위에 형광등 달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기가 누렇게 보일 거, 허옇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색성이라는 것은 천연 색깔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 색깔을 잘 원래 색에 맞춰서 만들어주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라 하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 빛을 통해서 어떤 물체의 색깔을 구현하다 보니까 색깔이, 그 조명 색깔에 따라서 그 물체의 색깔이 변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천연 색깔에 막 가깝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을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조명이 물체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체는 분광, 분포가 다른 광원을 비추면 각각 다른 색으로 보이죠. 맞죠? 정육점의 고기도 조명에 따라서 파랗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다르게 보이던데, 이처럼 조명에 대한 물체의 색깔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연색성이라 그러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명이 물체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색과 태양광과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연색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조명들 중에서 연색성이 큰 것, 크세논등이 가장 좋습니다. 백색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시험에 얘들 4개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백수나,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딱 들리시면 맞추는 겁니다. 크백수나, 크세논등, 백색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가장 안 좋은 것이 나트륨등입니다. 크백수나. 예, 이렇게 연색성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기 응용 중에서 시작이 조명이고요.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예, 아무쪼록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